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키고 네. 왜 밀려고 하는지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화는 어디로 가는 거지? 원화 기반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한창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주식시장에서도.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되게 멀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원화가 이게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일단 첫 번째로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얘기를 오늘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원화가 막 혹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나요? 원화는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진? 네. 근데 지금 이미 사실 자체 화폐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네.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어떤 여행 유튜버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달러 암전상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게 얼마냐고, 얼마 줄 거냐고. 그게 그러면은 그 아르헨티나 은행 가서 달러 환전하는 것보다 그냥 암시장에서 하는 게 더. 안 된대요. 개인의 환전이 아예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대요. 야, 그 나라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경제가 망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 아예 환전이 일반 은행에서는 안 되고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뒷골목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가 있어요. 네. 그럼 메시 같은 애들도 환전할 때 암시장 가서 하는 거예요? 메시는 근데 지금 미국 살잖아요. 그래도 일단 아르헨티나인이니까 아르헨티나 다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걔는 어차피 달러를 벌어서 달러 갖고 아르헨티나 들어가서 그걸로 장사해도 돼요, 걔는. 그러네. 달러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해도 돼요. 어차피 아르헨티나 안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원화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만약에 사실 이런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원화에 대한 걱정도 해볼만직하죠. 이게 계속 확장되면은 뭐 아르헨티나야 지금 흔들려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냥 한 방에 싹 넘어가면 다른 나라도 야 이거 괜찮대 하면서 계속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결제를 나 USDC로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대금 받는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걸 받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요즘 뭐 해외 직구도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 하면은. 그쵸. 우리도 그냥 직구할 때 아마존 할 때 그런 것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사실 그게 조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뭔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원화를 쓸 만한 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해외 보따리상들한테 그냥 테더 결제를 받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냥 자기 지갑 주소 보여주면서 여기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니까. 왜냐면 그럼 2번 환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네요. 뭐 그러면 사실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사실 그 시장 입장에서도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거래를 하고 계세요. 트렌디하세요.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이 일정들이 끝나고 나면 현정 씨랑 남대문에 탐방을 가보자고요. 맞아요. 지갑을 만들어서. 직관했어요, 그러면? 그래, 직관 아직 못해서 저희가 직관하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인데. 실제로 이게 그 통용이 되는지. 네. 결제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테더 받으세요? 약간 이렇게. 내국인인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테더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서클만 받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화도 충분히 뭔가 대응책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됐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신반의 다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지금 우리 얘기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라고. 다 모여서? 네, 다 모여서 자 앉아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야, TF 꾸려봐 이러면서.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 게 지금 순간이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발의. 네, 발의만 발의는 사실 의원들이 아무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통과 안 된 거고. 통과 전혀 안 된 거고 국회 논의가 지적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의만 했는데 발의 내용은 뭐 발행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준비자산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만 좀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비은행 발행까지 다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거는 논의 과정에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렇게 민간 발행까지 하면 안 된다.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화된다. 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행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행인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라고만 그 준비자산에 대한 그 리스트가 규정이 안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미국 감을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정도의 느낌인가 보네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국내 부채를 정말로 그러게요. 그게 신뢰를 진짜 할수 스테이블한지 네, 애매하니까. 그 변동성 네.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가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시장에 던졌을 때 우리 이 아르헨티나 되는 거 리스크를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걸 감당하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는 미국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인부터도 은행과 전자화폐 기관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은행 예금을 좀 상당 부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EU처럼 안전하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금융안정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대한 그런 방어적인 기제로 좀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는 당분간은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냥 일단은 핀테크 법안이 업체들 아닐까.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저의 추측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규제를 봤을 때는 민간 발행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세부 규정을 되게 빽빽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뭐 감사 이런 거 감사 막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발행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어차피 안 하는 그쵸, 안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네. 만드는 것도 사실 좀 뭐 해볼 수 서클이랑 있죠. 태도도 뭐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만드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되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한동안 카카오페이 핫했고 아, 그쵸. NHN 이런데 여기들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뭐 움직이고 있나요? 거기도 네. 하겠다. 하겠다 정도. 할 예정이다. 근데 하고 사실-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하고는 싶은 것 같아요. 아.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거기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테더나 서클이나 이미 사실 시장을 선점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후발주자들은 이 사용 풀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돌아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라는 메신저가 있죠. 그쵸. 강력하죠. 저희 선물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송금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요즘은 또 그 N빵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빵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정산하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저풀은 막강하니까 만약에 발행이 됐을 때 잘 잘 어울린다 이런 어울린다 느낌.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게임도 있고 그다음 카카오뱅크도 있고 네.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은 거고 네이버도 생각해보면 저희 시작하면 페이지 페이. 뭘로 되게 있으십니까? 아 시작하면 네. 네이버. 네이버. 네. 네이버잖아요. 다. 네이버. 네. 네이버죠. 그럼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네이버도 결국 유저풀이 막강한 거죠. 음. 그 뭐 네이버 쇼핑하기 얼마나 많이 써요 저희. 오늘 그쵸. 출발, 뭐 내일 배송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그 두 그런- 개 업체가 제일 뭐 그쵸. 유망하겠네요. 그러니까 음. 그 사실상 뭔가 인프라라는 부분에서도 얘네가 하면 뭔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왜 하려고 하는지는 또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가만히 냅두면 진짜 원화가 진짜 사라질 수도 있겠네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면 되지 않을까? 이 기업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지금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네, 위한 하려면 규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규제. 어디서부터 규제를 해야 돼요? 네.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돼요. 오케이. 아,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돼요. 네, 가상화폐를 계속 제도권을 넣어야겠네요. 맞아. 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2017년 9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국내에서 모든 디지털 토큰 발행 금지한다라고 하고 나서 언제요? 2017년 9월이요. 아, 불과 5년, 5, 6년 전이네. 그쵸. 그때 네. 이미 사실 얘기를 하고 전혀 논의한 게 없어요. 어... 사실 뭐 자금 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이런 쪽에서는 규제가 있었지만 아니면 뭐 은행을 통한 그림자 규제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토큰이거든요. 네, 그쵸. 근데 디지털 토큰을 국내에서 발행을 금지하면
상충이 되잖아요. 아, 이걸 닫아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열어서 여기로 와 이렇게 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해외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나라들은 보통 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규제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으니까 우선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사실 진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도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사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림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옛날 게임 비유긴 한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원래 베럭스를 지어야 마린이 나오고 그쵸. 팩토리를 올려야 탱크가 나오고 모름. 스타포트를 지어야 배틀크루저 비행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 배틀크루저를 만들어내라고 한 그런 느낌이에요. 비행기를 그렇죠. 만들어내.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네. 바로 딱 만들어내라는 거.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러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은행은 딴 생각하고 있다고. 약간 한국은행이 이 시장에 좀 같이 인벌브 되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한국은행은 처음에는 사실은 엄청 반대했어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스테이블 안 코인 된다. 자체를. 네. 그리고 뭐 CBDC, 우리 이미 CBDC 그쵸.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민간 발행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하도 미국에서부터 법안 만들어지고 막 시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반대는 안 하고 혁신성 인정하겠다. 대신에 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겠다. 개입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탈중앙화랑 좀 배치되는 그러네. 중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반중앙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CB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그러면. 욕하시는 거 센트럴 뱅크. 네, 센트럴 뱅크 SC, CBSC.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CBDC를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이 무슨 뭐 프로젝트 한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기조가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 되게 어디에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은행이 CBDC에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가 바이든 행정부 때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디지털 달러는 CBDC였어요. 그들이 또 CBDC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걸었구나. 그 사실상 근데 지금 선진국들 중에 CBDC가 실제로 통용되는 데가 없어요. 다들 뭐 실험하는 정도? 그 정도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팔로워의 입장을 갔는데 그쵸. 열심히 따라가려고 네.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아무런 뭔가 성과 주도를 없어요. 할 수는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험으로 그 프로젝트 한강을 했는데 저희 팀장님 표현에 따르면 망했다라고. 네? 벌써요? 그게 6월 말까지 해서 예금 토큰 실험을 했었는데 네. 사실 참여도 사실 원래 목표했던 그 숫자만큼이 안 나왔고 그거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서 쓸 맞아요. 수 있다고 하던데. 세븐일레븐을 지원하는 데는 완판이 됐대요. 오, 그래요? 그게 네. 뭐 몇 프로 할인이 되는 네, 거기가 혜택이 있었어? 10%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할인권이 녹아 있어서 내가 결제했을 때 할인이 일단 받으니까 그래도 그게 그 정도면 됐고. 되긴 됐네. 네. 교보문고 가면 네. 그 결제 키오스크에 예금 토큰 칸이 있어요. 아, 정말요? 있었어요. 지금은 하지만 없어졌겠죠. 지금 없어졌겠죠? 6월 말로 아, 끝이 났으니까. 끝이 네. 났어. 네, 끝이 망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끝이 났기 네. 때문에. 프로젝트니까 특정 기간만 네. 했던 거구나. 사실 돈 내는 입장에서 단계가 여러 가지가 거쳐야 되면 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네. 사실 맥도날드 갈 때마다 그거 느껴요. 왜요? 맥도날드 그 키오스크 결제할 때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내가 무슨 빵을 네. 먹을 것이며 감자튀김을 너무 넣을지 복잡하게 돼 있어. 아. 네. 프로세스가 복잡할수록 진짜 이야기한 대로 그쵸, 한 번 더 그쵸. 생각하게 돼.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구매가 간편해지면 간편해질수록 무지성 구매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도 그냥 비밀번호 누르면 결제가 되는 구조니까. 가끔 당황스럽죠. 네. 그쵸.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네. 사고 배송 중이고. 막 한번 이럴 좀 때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 슬라이드 한 번만 하면 결제되고. 맞아요. 근데 뭐 예금 토큰은 얘기 듣기로는 뭐 내가 은행 앱을 열어서 그다음에 전자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예금 토큰 보내고 QR 찍고 비밀번호 누르고. 그게 프로젝트 한강이었던 거예요? 그렇대요. 쉽지 않네. 힘들다, 힘들다. 네, 그럼 사실 뭐 핸드폰만 태깅해도 결제가 되고 네. 카드 한 번 밀어넣으면 결제가 되는 이 세상에 네.
굳이 우리가 3번, 4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러네. 결제를 할 요인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내는 너무 결제가 편하게 되어 있어서 맞아요. 예. 대체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결제의 편의성이 대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도대체 뭐 때문에 된다고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이 움직이니까 이게 되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따라간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조금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서 이게 왜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 실생활에 녹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국에는 이게 코인을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근데 신용카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밀어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거의 편의성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1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이 없어도 얘는 사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구조적으로. 사실 현금 거래랑 똑같거든요. 체크카드. 충전해서 네. 쓰는 선불식 맞아요. 카드. 그런 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혹시 신용카드 결제 금액 보신 적 있으세요? 비중? 몰라요. 그 신용카드랑 그다음에 체크카드랑 비중을 보면 네. 그래프가 신용카드는 이렇게 있고요. 네. 그 체크카드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보통 지금 비자나 뭐 이런 데서 제휴해서 나오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용카드는 아니거든요. 체크카드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용카드 보급률이 이렇게 높은데 그렇죠. 사실 이거를 과연 흡수할 수 있을까? 맞아. 네. 또 미국은 또 뭐 BNPL이라고 네, 맞아요.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고 개념 나중에 지불하자. 약간. 네. 그 개념이 되게 신기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핫하대요. 네. 이게 무슨 뭐 쇼핑몰 이런 데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BNPL 서비스를 갖고 들어오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뭐예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허들이 높아서 할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일시불의 인생을 살다가 BNPL을 만나면서 할부의 맛을 깨닫는 거잖아요. 야, 카드는 할부로 긁는 맛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3개월에 내가 힘을 합쳐서 나중에 무이자. 언젠가 못할 게 내겠지. 없- 그쵸? 3개월 뒤에 내가. 네. 보통 이제 뭐 한 6명의 내가 모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6명이. 네. 최대 12명도 모일 수 있고. 12명 모일 수 있고. 근데 사도세자만. 사실 그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카드사의 가장 큰 장점인데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신발 하나를 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봐서 딱 골라서 자 여기 뭘로 긁을래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생긴 거죠. 그쵸. 네, 탭이 하나 뭐 국민, 현대 뭐 이렇게 쫙 있다가 스테이블 코인.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너무너무 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꼭 누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네. 보면은 뭐 미래가 대충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앞단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은 뒷단의 변화거든요. 뒷단의 변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서 뭐 매장 가서 우리는 그냥 카드 한번 긁고 나오면 끝이 나지만 사실 내가 낸 돈이 돌아 구매처까지 가는 데는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거쳐야 되는 단계들. 카드 대금 실제로 받을 때까지 시차 며칠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제가 밥값을 결제를 했는데 밥집 사장님이 돈을 받는데 2, 3일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이게 사실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그러네요.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자나 마스터에서도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앞단은 이미 너무 결제가 편리해졌다. 근데 이 사실 프론트엔드는 너무 편리한데 백엔드, 그러니까 그 뒷단은 여전히 불편하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한 방에 스테이블 코인이 네. 확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앞서 나간 앞단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자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사들이 이걸 활용해서 뭔가 대금 결제를 빨리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앞단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오히려 기관들 뭐 아니면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 유통회사들 진짜 그런데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실효성이 높겠네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게 발전하다 보면 이게 사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어떤 상인이랑 거래하는 중간에 한 5개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계속 눈먼 돈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딱 줄여버리면은 애초에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뭐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영향도 좀 너무 갔나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집값도 내려가고 서울 집값 막 10억대. 뭐 물가 안정되고 금리 내려가고 주가 올라가고. 네. 비트코인 가고. 비트코인 가고. 그쵸. 어쨌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겠고, 근데 가기까지의 어떤 한계점들도 알겠고, 그래서 뭔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정연구원님께 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그 기본법, 디지털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일단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자본시장 뭐 관련된 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그런 원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뭐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기본법들도 다 고쳐 나가야 되는 이러한 단계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이거 4년 안에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년 안에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안 돼 법안 마련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렇게 약간 시범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시범 운영하는 걸 보고 법안 만드는 것도 사실은 훨씬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것도 감안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뭐 2017년 이후로 완전히 그냥 논의가 닫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10년 안에 이렇게 바뀐 것도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게 좋은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상화폐가 점점 더 필요해진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뭔가 조금 좋은 결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지영 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네. 한정판 인사이트 가장 뭔지 아시나요?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이걸 다 보신 네. 투자자분들께 그래서 카카오페이 사도 돼요?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내 계좌가 스테이블하지 않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심을 가져보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거 생각하셨구나. 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네. 그 무슨 의미예요? 다시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뭐 드립인데 저희가 이제 뭐 삶이 약간 불안정하고 그 여러 가지 그 현타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것에 도전을 좀 많이 해보잖아요. 주식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계좌의 뭐 다양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냥 공부해보자. 솔직히 저도 뭐 안정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다양성은 동의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거를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막 쳐주지 않았거든요. 그거 뭐 지분 얼마 있다고 해서 관련주 이렇게 엮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일단 미국에서는 만들어져서 뭐 서클 코인베이스가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 그 안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동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찾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해봤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리서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